괜찮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삼님 어서 오세요. 모아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었죠? 40분 가까이 늦었는데, 어후, 조금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오다가 다리에 쥐까지 나가지고, 지난 거 좀 풀고, 걸을 수 있나? 상태 좀 보고, 그러고 왔더니 이 시간. 어이구, 그 쥐난 게 진짜 아직까지도 아프긴 하네. 쥐난 게 진짜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쥐난 거는 사라졌는데 보통 이제 쥐나고 이러면은 네, 후유증 같이 좀 종아리나 허벅지 제가 종아리랑 허벅지에 쥐가 진짜 잘 나요. 특히 종아리에 지금 종아리에 난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 같이 이제 걷거나 이럴 때마다 다리가 엄청 아파. 이게 그 다리 그러니까 종아리 운동을 안 하고 다리 운동을 잘 안 하고 이러면 다리에 이게 잘 생긴다 하대? 쥐 같은 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다리 같은데 쥐 그래서 제가 그 수영하는 거를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걸 아니까 이게 괜히 물에 들어갔다가 어떤 대참사가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도 뭐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오바 육바 떨면서 제 우산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접이식 우산인데도 무거운 편이어가지고 오바 육바 떨면서 우산 챙겨갔는데 눈도 안 오고 눈도 조금 온다고도 안 했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눈도 안 와. 그냥 가방만 무거운 사람이 돼버렸어. 미세먼지만 잔뜩 껴가지고. 그리고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눈은 진짜 예보한 거에 진짜 끌만큼 오거든요. 근데 땅바닥은 다 얼었어. 싹 다 얼어가지고
에? 이게 눈이야? 다 이런데 땅은 완전 그냥 깡깡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눈이 적게 오니까 얘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아주 그냥 빙판이 그냥 뭐 전부 다 저기 뭐 차준환하고 김연아 하겠어. 진짜 위험해. 엄청 위험해요. 막 차도 미끄러지고 사람도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오바 떠는 거 치고 눈은 안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신경 안 써.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로 관리를 안 하냐면 산신이 지나가는 길이 시청이에요. 시청 엄청 큰 시청 건물 하나를 지나쳐가. 근데 그 시청 건물 둘러싼 그 인도가 있잖아요. 딱 정사각 아니 정사각은 아니고 사각형으로 그 블럭이 있잖아. 거기 다 인도가 깔려 있잖아. 그 인도가 진짜 미끄러워. 깜짝 놀랐잖아. 와, 시청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안 쓴다고? 이러면서 본인들 걷는 것조차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오죽하면 차도가 제일 안 미끄러워. 인도는 엄청 미끄럽고. 그래서 저 아마 그젠가가 땅이 엄청 미끄러웠을 거야. 화요일인가? 그래서 그날은 차 안 다니는 곳에서는 차도로 걸었어요. 인도가 도저히 걸을 꼴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차도로 걸었어. 어, 여러분들은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짠, 짠. 근데 날씨가 월요일에 지금 보니까 오전 오후에 둘 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긴 하네요. 이게 이제 겨울이 날씨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춥던지 미세먼지 던지 둘 중 하나야. 추운 날은 미세먼지가 없고 따뜻한 날은 미세먼지가 있고. 근데 다음 주가 내일 오늘은 진짜 따뜻한 날씨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최고 기온 9도, 최저 기온 2도 막 이래요. 엄청 따뜻한 날씨야 오늘. 가을 날씨예요. 근데 내일 주말 음, 주말까지는 엄청 따뜻해요. 근데 놀라운 점 귀신같이 화요일부터 영하 10도로 확 떨어진다. 영하 10도, 영하 13도, 영하 12도 막 이래. 일기예보가. 100% 믿을 건 아니지만 난리도 아니다 날씨가. 중부지방 사시는 분들이나 중부지방이 지금 이러거든요. 뉴스에서도 중부지방이 좀 완전 정신 나갔다고 막 그래. 강원도는 눈 엄청 오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진짜 간만에 진짜 간만에 서브웨이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있어요.
서브웨이 아주 간이 딱 좋아. 서브웨이는 그 메뉴 자체도 다양한데 사람들이 넣는 것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전 이거밖에 안 먹어요. 이탈리안 BLT를 먹는데 어, 고기에 그 뭐야 저거 페페로니의 짠맛 그냥 막 햄의 짠맛을 싫어하면 못 먹고요. 저는 그 짠맛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최대한 맛있게 먹는 편인데 어떤 거 먹냐면 이탈리안 BLT에다가 솔직히 빵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요. 급빵이 급빵이라서. 하계올님 어서 오세요. 빵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넣어. 근데 그날 내가 먹고 싶어. 근데 유일하게 플랫은 안 먹어요. 뭔가 플랫은 걸레짝 같이 생겨가지고 플랫 빼고 그 아무거나 먹고요. 그리고 야채는 음? 차나 귀엽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 뭐 할라 했더라? 그 어, 양상추랑 토마토랑 양파 이렇게 세 개만 넣어요. 그리고 소스는 소금, 후추, 올리브. 그리고 추가로 그다음에 에그마요를 꼭 넣어야 돼. 그거 안 넣으면 맛대가리가 없어. 에그마요 꼭 넣어요. 그렇게 해서 먹어요. 치즈는 아메리칸 치즈. 토스팅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어, 적당히 담백하고요. 적당히 짭짤하고요. 그리고 막 그 뭐 소스 넣으면 맛있긴 하죠. 막 칠리 소스 무슨 소스 해서 넣으면 맛있기는 한데 뭐라 해야 돼? 좀 프레쉬한 느낌은 없잖아. 근데 에그마요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소스가 그냥 소금, 후추, 올리브유다 보니까 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간 세게 안 드시고 좀 슴슴하게 드시고 막 그런 분들도 제가 먹는 방법대로 먹으니까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에그마요를 추가하니까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에그 마요에 있는 마요에다가 마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스를 딱히 센 거를 안 하는 거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난 그것만 먹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한번 드셔보시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건강한 거 먹어보고 싶은데 딱히 건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못 대쳐 먹었어. 왜냐면 에그마요 추가하는 순간 9,200원을 띄워버리거든. 7,200원인데 에그마요가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9,200원이 돼서 어 솔직히 말해서 막 자주 먹을 건 아니야. 샌드위치 하나가 9,200원? 한번 고민하게 만들죠?
네,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소고기 이런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소고기 들어간 거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소고기를 안 좋아해. 그렇게 있는 소고기는 안 좋아해. 가뜩이나 원래도 썩 고기 순위에서 밀리는데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 대량 생산한 소고기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닭가슴살도 그런 데 들어간 닭가슴살은 진짜 최악의 맛을 갖고 있어. 완전 뻑뻑해가지고 살짝 그 고무 씹는 느낌. 고무줄이나 막 지우개 같은 거 씹는 아니면은 뭉쳐놓은 신문 씹는 느낌. 그런 식감이라 가지고 닭가슴살 쪽도 쳐다도 안 봐. 보통은 에그마요를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다른. 아주 소고기가 느끼하고 냄새가 나요. 저는 막 소고기 특유의 냄새도 있는데요. 소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소스를 넣는데 나는 그 소스가 섞여가지고 소고기 냄새가 더 역해지더라고. 이게 좀 그게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예민하면은 오만 개 다 불편해. 아, 그래서 막 나도 아무거나 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약이 좀 심해. 하나 мя며며는 мя며며냐니 해요. 오랜만에 그러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왔구나. 금, 토, 아니지. 일, 월, 화, 수, 뭐 5일 만에 오늘 방송. 오늘 뭐 하고 놀았어요? 아니, 뭐 하고 노는 게 아니지. 뭐 하고 지냈나요? 맛있는 거 먹었고 목요일은 뭔가 그 주의 마지막인 것 같거든. 나는 금요일은 몸도 마음도 그 주말에 들어가 있어. 금요일은 이미 마음이 떴어. 나는 이미 주말에 가 있어서 금요일은 내 마음은 이미 주 4일째야. 내 마음은 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비록 학교에 있고 내 몸은 비록 회사에 있지만 내 마음만은 침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살짝 정신적 주 4일째를 하고 있어서 목요일이 가장 피곤해.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가장 피곤하면서도 뭔가 심적으로 뭔가 되게 개운해져. 그래서 막 금요일이 딱 되잖아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는 맛있는 걸 좀 먹어볼까? 금요일에는 조금 뭔가 예쁜 옷을 입어볼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물론 예쁜 옷 안 입어요. 뭔가 그런 느낌의 월, 화, 수, 목이랑 다른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해요. 이미 마음이 떴죠? 아, 어떻게 봐도 금요일에 이미 마음이 떴어. 진짜 목요일 저녁이랑 밤이 되면은 막 몸이 막 마탱이가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 거야. 컴퓨터 앞에서 막 키보드 치고 있는데 막 졸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막 뭐지? 마우스 잡고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 하면은 마우스 이렇게 오른손에 대고 왼손으로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치잖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졸아버린 거야. 마우스를 잡은 손을 뭔지 모르겠는데 미끌려가지고 마우스가 날아간 거야. 마우스 이렇게 퍽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완전 조용한데 사람들 다 전부 다 나 쳐다보고. 마우스는 살아있어요. 비싼 마우스도 아니야. 그 로지텍 304인가? 그 102 버전인데 무선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그거 쓰거든요. 무거워. 단단해. 튼튼하고. 마우스는 살아있어. 마우스는 그래도 무선 마우스 중에서 저렴이 쓰고 키보드는 비싼 거 쓰고. 키보드 80만 원인가? 해외 배송. 최근에 시켰으면은 진짜 키보드 한 100만 원 했겠다. 달러 값이 엄청 비싸져가지고. 그나마 그 환율 그냥 쏘쏘할 때 사가지고 80만 원이었어요. 쏘쏘할 때 사서 80만 원 나왔고 만약에 최근에 한번 환율 1480원인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샀으면은 진짜 90만 원 넘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그냥 찍었을 것 같아. 사실 일할 때 쓰는 키보드가 왼손 오른손이 분리가 돼. 그러니까 키보드가 여러분들 네모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반으로 일단 나눠져 있어. 반갈죽 돼 있고요. 근데 그마저도 좀 키를 전부 다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모양만 반갈죽이 된 게 아니라 살짝 뭔가 야구 글러브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블루투스로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왼쪽 따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오른쪽 따로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어깨에 무리도 덜 주고 손목이나 뭐 이런 거에도 무리를 덜 준다고 해서 썼지. 근데 처음에 진짜 불편해가지고. 근데 나는 사버렸잖아. 반품을 못해.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을 거기에다 맞췄어. 불편한 거 감안하고 샀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평소에 내가 쓰던 그 키보드 배열이랑 너무 다르니까 익숙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막 있는 거 방향키라든지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딜리트 키, 백스페이스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위치를 다 지정을 해야 돼. F1부터 F12도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커맨드 쳐야 돼. 모든 키를 어지간하면. 그 숫자 1부터 0까지 한 줄로 있는 거 있죠. 그거부터 해서 G, X, 스페이스바까지 요 부분만 딱 있고 옆에 막 뭐 시프트, 캡스락, 탭 이런 거 싹 다 없어. 그 내가 다 지정해야 돼. 그래서 그거 다 커맨드로 쳐야 돼요. 쉽지 않아. 근데 익숙해지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이 자판을 치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양손으로 자판 치다가 방향키를 가야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근데 그 모든 일이 마우스를 잡은 상태에서 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그리고 왼손으로 타자를 치고 있어. 근데 이러다가 그 방향키로 내가 손가락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은 계속 이게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귀찮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숫자키, 아니, 이동 그 방향키가 커맨드로 치다 보니까 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오른손은 웬만하면은 다 마우스가 하고요. 마우스한테 줘버리고 왼손으로 거의 타자를 다 쳐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서 느낀 점, 뭔가 이게 좀 개발자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발자는 아니라서 그 용도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계열에서 많이 쓸 법해.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 오른손은 마우스에 가 있고 왼손으로 막 단축키 엄청 누르시잖아. 근데 산신이 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다. 좀 FPS 게임 하듯이 키보드를 쓰는 편이에요. 타자 막 구구절절하게 막 무슨 소설 쓰는 것 마냥 막 그렇게 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물론 제가 있는 곳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무례하신 분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내 컴퓨터에 와가지고 내 컴퓨터를 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 내가 비호감인 사람이 자꾸 내 컴퓨터를 건들려고 해. 그게 그렇게 거슬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더블 모니터를 써요.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요. 메인으로 쓰는 곳에 한 귀퉁이가 유튜브예요. 유튜브야.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채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그래. 뭐 예를 들어 그거야. 막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살짝 작은 귀퉁이에 여러분들 막 뭐 버튜버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좀 그렇잖아. 막 버튜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막 3D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막 냉장고는 부탁해 막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뭐야 좀 커버곡 틀어놓으니까 그 커버곡 틀면은 뮤직비디오 같이 나오잖아요. 막 그게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게 좀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키보드가 이 꼬라지가 나 있잖아. 그 누구도 내 컴퓨터를 손댈 엄두를 못 내요. 키보드가 이게
그냥 딱 보면은 범접할 수 없게 만들어 보이거든. 딱 봤을 때 뭐야 이건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손도 못 대. 엄두도 못 내. 그리고 컴퓨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엄두를 못 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대체 뭘 쳐야 되는지도 모르게 생겼거든. 키보드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한신 컴퓨터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없는데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내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왜 그냥 아무거나 사무용 키보드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내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그때서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 컴퓨터 나 없을 때 못 건든대. 음. 그런 점에서는 아주 훌륭하다. 어우, 다리 아파. 아, 어? 나는? 아, 그리고 진짜 열받는, 진짜 열받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깨랑 손목은 확실히 덜 아파요. 그 이게 키보드가요, 여러분들. 타자를 치는 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 그걸 해봐.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안으로 말려. 뭔지 알 것 같아? 키보드를 양손에 올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깨가 안으로 이렇게 말릴 거예요. 물론 어, 아, 여러분들이 암만 어깨가 좁아도 말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라운드 숄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북목도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깨가 결리고 등이 아프고 목이 같이 아파요. 뭔지 알겠죠?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를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 인체 구조상.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걸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왼손이랑 오른손을 내 어깨 넓이만큼 벌릴 수 있다는 점이야. 물론 그 두 개가 그 블루투스가 돼서 좀 떨어뜨려도 되는, 선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하는 그 전제 하에 제가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산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 어깨가 넓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럼 나는 훨씬 더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깨가 너무 불편한 거지. 되게 키보드 양손으로 치면 옹졸하게 있어요. 막 어깨 막 좀 들려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근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어깨 펴고도 충분히 뭔가 키보드 치거나 이럴 수 있고, 뭔가 자세도 좀 괜찮아지고, 손목은 원래도 썩 안 아파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원래도 여러분들 키보드 같은 거 쓸 때 팜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손목 이렇게 받쳐주는 거를 원래 썼거든요.
사실 그거 없으면 키보드 못 쳐요. 그때는 손목이 아프더라. 그래서 돌아가는 수가 없어. 팜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손목 받침대가 없는 그런 키보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그리고 키보드도 이거 뭐라 그러죠? 기울기 같은 거 안 올려요. 거의 기울기 없이 써 거의. 장점도 많고. 아 그리고 제가 산 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키보드 같은 거는 나를 바라보는 상태에서의 기울기만 조절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내 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높낮이를.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키보드가 나를 여러분들 똑같은 키보드인데 절반이 갈라져 있어. 근데 얘가 살짝 C자로 서 있어요. 지붕 모양으로. 그러면은 손에 딱 감겨. 뭐더라? 마우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버티컬 마우스 아시죠?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있거나 이러면 아실 거예요. 막 손목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 버티컬 마우스라고 있는데 그 마우스를 썼을 때 그 손목 각도 아시죠? 그거가 키보드가 그래. 사실 키보드가 딱 그 각도로 키보드 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못 쓰는 거야. 이건 왜 손목이 이러고 있냐고. 그 버티컬 마우스 각도로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쳐요 저는. 근데 버티컬 마우스 써봐서 아시지만 딱 그 각도에 있을 때 손이 되게 편하잖아요. 오른손 마우스 할 때. 키보드 얼마나 편하겠어. 키보드도 똑같은데. 그래서 왼손 오른손 그런 식으로 해서 손목 좀 무리 좀 덜 가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으니까 어깨도 편하고. 그리고 소소하게 좋은 점, 키보드 내가 양옆에 띄워놨으니까 내 정면은 텅 비었잖아. 거기에다가 텀블러 놓고 빨대 놓은 다음에 그 중앙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정면에 텀블러 하나 놓고 거기다 빨대 꽂아놓고 입에 꽂아놓은 채로 막 이러고 있어. 대가리 쳐박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세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물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면 물 먹을 때만 고개만 이렇게 쓱 가서 빨대로 마시고 다시 뒤로 빠지면 돼.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 막 평소에는 막 물 먹으려면 막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빼놓으니까 막 손 꺼내가지고 막 물 이렇게 옮기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귀차니즘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때? 라고 물어보면 키보드에 내 몸을 맞출 생각이 있으면 나는 써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 당신이 컴퓨터를 얼마나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인이면 한 10년은 컴퓨터를 만졌는데 그 10년의 익숙함을 버려야 된다. 왜냐면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많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자판 배열이 생각보다 그 손가락에 이동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ASDF에 손가락 보통 놓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C 누르고 이러면은 C나 막 뭐 숫자 키 누르고 막 R 키 누르고 막 이러면 생각보다 이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한 가지 손가락이. 근데 산신 쓰는 거는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이게 조금 밀려 있어. 한 배열이 조금씩 달라.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평소에 그 감각으로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마저도.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영어 C를 누르는데 나는 이게 분명히 C거든. 내 컴퓨터 경력으로 이 위치를 누르면 C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V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밀려 있어. 그냥 그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나는 C를 누르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X를 누르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 밀린 C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밀린 C대로 누르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바탕에서는 X가 눌려져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르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 이것저것 쓰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올릴 때도 그렇고 뭐 하면 기본 폼이 있잖아. 그 폼을 컨트롤 C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잘라내기 눌러. 컨트롤 X를 계속 눌러요. 그렇게 익숙해졌다. 결국에 인간은 이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익숙해져. 결국에 시간이랑 싸움이야. 시간이랑 내 몸이랑. 그래서 저는 이거 익숙해지려고 일부러 그 바꾼 키보드로 하루 종일 한 컴 타자 연습했어요. 타자 연습 엄청 하고 어, 제가 하는 일을 일부러 했던 일을 또 하고 그랬어. 이미 했던 일들 있잖아. 망해도 되는 것들, 시간 오래 걸려도 되는 것들. 그럼 그거 그냥 하나 붙잡고 새로 하고 그랬어요. 익숙해지려고.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요.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랑 여건이 되면 써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오바 떤 것도 있어.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키보드 반갈줄 딱 낸 것도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 그냥 키보드가 진짜 그냥 딱 반으로 잘려 있어. 그렇게 생긴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유명한 거 많아요. 한국에도 한 30만 원대면 사요. 30만 원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키보드가 어떤 가격대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적당히 뭐 브랜드도 있고 안에 핫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치 누르는 거 바꿀 수도 있거든요. 키캡 바꾸는 거 말고 안에 이제 소리 나는 것들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 들어가고 좀 브랜드 있고 이러면은 한 20만 원대 이렇게 확 뛴단 말이야. 그래서 30만 원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 분리 내가 막 라운드 숄더가 좀 그렇고 막 그런 게 신경 쓰이면 한 30만 원짜리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눠져 있는 거 쓰는 거 진짜로 매니악해 보이는 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걸 산 거고 제 구매 리스트 안에는 그 30만 원대일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 제품도 제 그 리스트 안에 있었다. 마지막에 제일 비싼 걸로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리가 됐는데 추천해줄 만해요. 그것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 보통은 유튜브나 이런 거 인터넷에 쳐보면은 다 그 제품 후기밖에 없어. 그거는 그냥 키보드 반갈죽 낸 거라서 뭐 익숙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깨만 편해지는 거야. 한지는 좀 키보드를 딴 거를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키보드 이것도 앞에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안에 있는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저것도 바꿀 수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얘도 30만 원인가 그래요. 심지어 보통 여러분들 키보드 껍데기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좀 키보드가 가볍잖아. 얘는 풀 알루미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키보드 진짜 개 무거워. 이거 진짜 무거워. 그 집에 막 좀도둑 들고 이러면은 이걸로 그냥 내려 찍으면 돼. 진짜 그냥 원샷 원킬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무거워요. 얘 잘못 들면 안 돼. 진짜 무거워. 적응 안 돼. 근데 얘도 제가 알기로 풀 알루미늄이어 가지고 비싼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이었으면 30만 원대도 안 돼. 10몇만 원이면 2만 원 스펙 10몇만 원이면 충분히 사. 근데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한 그 정도 되는 것부터 사용하는 편이에요. 안에 있는 뭐 스위치 같은 거 바꿀 수 있는? 그게 조금 오래 쓰기에 재밌더라고. 키보드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 누를 때마다 소리도 좀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걸로 듣고 싶고 키캡도 막 키캡 놀이도 막 유행했잖아. 뭔가 닭구 마냥 다이어리 꾸미기 막뭐 텀블러 꾸미기 막 이런 거 마냥 사실은 키보드 꾸미기 했거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고 예전에는 키보드에다가 그런 것도 했어요. 예, 여러분들 로스트아크를 해보신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롤이어도 돼. 리그 오브 레전드여도 똑같은 게 QWER이 스킬 누르는 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사용하는 그 키에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킵캡에다가 그거를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키를 그 QWER에다가 박아가지고 쓰고 막 그랬었어. 실제 키보드 누르면 뭔가 기술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주 캐릭터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그렇게 했었어. 은근 뭔가 RPG 하거나 그런 롤 같은 게임 하면은 그런 게 또 소소하게 재미가 있더라고. 특히 RPG 같은 거는 뭔가 그런 식으로 나의 뭔가 진심을 보여주는 내가 이 게임에 이만큼 진심이고 내가 이 지금 키우는 이 캐릭터에 이만큼 진심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자주 바꾸지만 키울 때는 항상 진심으로 키우는 편이라서 근데 그것도 뭐 아무나 안 해주더라고. 이게 공식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파일 있잖아. 게임 다운로드 파일에서 이미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스킬을 찾아서 그거를 막 포토샵으로 리터칭 해서 화질 올려서 화질 올리느라 리터칭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키캡에다가 막 그 레이저로 쏴 가지고 막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가지고 좀 좋긴 해. 엄청 복잡해. 그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좀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대. 막 무슨 게임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그런 걸 취미로 하는데 자기가 연습 삼아서 해보고 싶다. 그냥 이것저것 뭐 리터칭 비용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받고 그 키캡 비용만 주시면은 자기가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득달같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한 3만 원에 12개인가 받은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한번 해볼까 다시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리터칭 비용 빼고 그냥 있는 그림에다가 때려 박는 게 키 하나에 키캡 하나에 막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 근데 그 리터칭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은 그거 안 하면은 못 써. 화질 다 깨져가지고.
아마 그 과정 하면은 키캡 하나에 한 10,000원씩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모로 이득이야. 그 사람은 그냥 취미 활동의 연장선이었고 나는 키캡 비용만 대충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시한 그냥 돈 주고 나는 나대로 이득 보고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로스타크 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든 즐겼던 것 같아요. 게임 외적으로 정말 좀 재밌어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는 로스타크만 켰을걸? 하는 거 없어도 섬 돌아다니고 뭐 하고 게임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게임은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다른 게임 하러 가고.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저기는 없다. 그 정도의 즐거운 게임은 없다.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아 그 이유. 응? 두쫀쿠. 저는 두쫀쿠 먹어봤어요? 두쫀쿠? 아, 예약한 거 먹어봤어요. 두쫀쿠 먹어봤지.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어. 맛있으라고 만든 건데 맛이 없을 수 없는 그 재료들만 넣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난리야? 두쫑쿠가. 와, 나는 두쫑쿠 하나에 6,000원, 7,000원인 것도 조금 와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9,000원짜리도 있고 지금 최근에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두쫑쿠에다가 소면 넣어서 판다며? 아니 제가 소면 넣어서 파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카다이프를 구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니까 개인이 내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는데 가성비로 만들어 먹고 싶다 했을 때 카다이프 대신에 소면을 넣어서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소면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거를 팔 줄은 몰랐지. 그 꼬라지로. 카다이프 대신에 소면 넣고 판 거야. 근데 나는 파는 건 좀 아니라고 보자마자 엥? 진짜 아닌 거야. 비주얼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카다이프는 되게 소염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면 부셔 넣은 거는 봤는데 진짜 보자마자 연필심 부셔 넣은 줄 알았어. 하얀 색깔 연필심 부순 거야? 응. 그래서 그 가게에 지금 진짜 말 많이 나와. 그거 뉴스에도 나왔을걸? 근데 그거 소비자 기만이래요. 소비자 기만이어가지고 그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이라고 하대? 왜냐면 의뢰 사람들은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면 안에는 카다이프가 들어가고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원하는 퀄리티의 그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9,000원이었어. 9,000원짜리를 샀는데 먹어봤더니 카다이프는 없고 소면이야. 이거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대, 변호사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초코 파우더 이거 있잖아. 재료들 4개 똑같은 키로수인데 가격이 5만 원 5배 올랐대요.
그 같은 용량이 두쫑코 때문에 원재료가 마시멜로가 한 봉지에 6,000원이었는데 한 봉지에 30,000원이래요. 카다이프도 16,000원이었는데 90,000원이 돼 있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막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저번 주에 본 거긴 한데요. 막창집에서 두쫑쿠를 팔아. 근데 두쫑쿠만은 안 팔아. 막창을 시켜야 두쫑쿠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 가격에 그렇게 줄 서면서까지 먹을 만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 잘 생각해봐. 그거 카다이프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힘든 작업도 아니에요. 카다이프를 손수 만들면은 진짜 개고생이야, 그거는. 그거는 좀 노가다긴 하더라고. 근데 가격이 6천 얼마, 7천 얼마, 9천 원 이러잖아. 야, 그럼 빵값은 왜 비싸다고 하는 건데 대체? 6천 원, 7천 원이면 어지간한 그 성수동에 있는 잘 나가는 카페에서 케이크 먹을 수 있어. 빵 먹을 수 있어. 막 동네에 좀 잘 나가는 빵집 막 그것도 그냥 빵도 아니고 막 무슨 식빵 이런 것도 아니고 막 휘황찬란한 빵들 있잖아. 그런 것들 하나 가격이야. 두쫑코 무슨 찹쌀떡 크기만한 게. 근데 두쫑코는 비싸다고 안 하고 막 줄 서 가지고 먹으면서 빵은 막 6천 원, 7천 원 하다 그러면 막 소비자를 우롱을 하네. 막 뭐야 저거. 빵값이 비싸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뭐 베이커리 사장들 막 뭐 저 양심이 없네 어쩌네 막 그게 한 달 전, 두 달 전 얘기인데 이것들이 그거 생각 못하고 두쫑코에다 6천 원, 7천 원을 써? 그거 얼마 손품도 안 들어가는 거? 어이가 없죠. 음, 유행이니까 한 번은 먹어볼 만한데요.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막 오바 육바 떨면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차마 못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나는 코리안 쫀득 쿠키가 더 맛있긴 해. 코쫀쿠가 산신은 개인적으로 더 맛있어요. 찹쌀 도넛이라고. 음? 코리안 트레디셔널 쫀득 쿠키가 있는데 무슨 두바이를 왜 찾는 거야? 코쫀쿠 최고. 찹쌀 도넛이 훨씬 맛있어. 찹쌀 도넛이 야 6,000원 7,000원이면 찹쌀 도넛 한 5개는 산다 요즘 물가여도. 그쵸? 내가 산 것도 아니 유명하신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이제 두쫑코를 만들어 드시거나 사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제가 보는 분도 이제 두쫑코를 드시고 찹쌀 도넛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두쫑코는 내 알 바 아니야. 나 이거 먹어봤잖아. 근데 뭐 그냥 별로야. 나 저거 먹을 바에 그냥 초콜릿이나 먹지 이러는데 그분 메인은 찹쌀 도넛이 아니었어. 찹쌀 도넛 한 30초 보여줬나? 장난친다고? 난 그 찹쌀 도넛이 먹고 싶은 거야. 응? 찹쌀 도넛 30초 보여주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한 10몇 분을 보여주셨어 그분이.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 찹쌀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실 출근길에 빵집이 있어요. 되게 그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 여기 살구골 근방에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찹쌀 도넛 3개 사가지고 출근했어.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나눠 먹으려고 한두 개씩 3개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요 코쫑쿠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역시 코리안 쫀득 쿠키 최고 이러면서 한 절반씩 나눠 먹고 맛있더라고.
안에 팥도 들어가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팥 들어가 있는 찹쌀 도넛을 더 좋아해요. 제가 막 팥죽이라든지 막 팥밥 이런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안 좋아해.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팥 앙금은 진짜 좋아해. 팥빙수, 호빵, 그런 것들. 찹쌀 도넛, 바람떡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팥 앙금 들어가 있는 거. 찹쌀 도넛도 팥 앙금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마침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최고였지. 그것도 막 요즘 빵집이니까 그거 하나당 1,500원이었거든. 3개 사니까 4,500원이더라고. 근데 그거 시장에서 사면 여러분 아직도 990원 막 이렇게 파는 데도 있어요. 하나에 1,000원, 1,000원에 파는 데도 있는데 6,000원이면 6개를 사. 크기도 여러분도 아시죠? 두쫑쿠 2배인가 3배만 해. 크기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배 되겠다. 실상은 한 1,000원에 두쫑쿠 크기 한 2배에서 2.5배는 기본 될 텐데. 나는 두쫑쿠야. 원래 이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콧쫑쿠 이러면서 내가 찍어서 줄라 했다가 그 사진이 너무 부적절해가지고 보여주기에 너무 험해갖고. 야,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 그 버전 있잖아요. 막 인물 사진 해가지고 확대하는 거, 그 버전으로 좀 예쁘게 찍어가지고 콧쫑쿠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야, 무조건 사진은 나는 확대해야지 예쁘게 찍히더라고. 확대를 안 하면 나는 조금 앞대가리 없게 찍혀. 무조건 인물 사진 버전. 여러분들도 뭐 맛집 음식처럼 찍고 싶으면 그 버전으로 한번 찍어봐요. 제가 갤럭시는 찍어 써본 적이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인물 사진 버전? 왜? 왜? 그거 그냥 인물 사진 버전으로 넘긴 다음에 그냥 찍으면 되는데. 아마 갤럭시도 그런 버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 인물 사진 버전이랑 그냥 사진 버전의 차이점을 그걸로밖에 몰라요. 그 내가 찍고 싶어 하는 거 이외에는 살짝 블러 처리된다고 해야 되나? 그 아웃포커싱. 그래,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만 조금 초점 맞고 나머지는 조금 흐릿흐릿해지잖아. 나는 그 버전은 음식 사진만 찍거든. 네, 갤럭시도 그 버전이 있지 않을까? 인물 사진은 그 버전 누른 다음에 꼭 내가 찍으려고 하는 데를 클릭을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아웃포커싱이 엄한 데 들어가 있어. 그거밖에는 손 안 대요. 그거랑 확대하는 거. 근데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찍고 싶은 거에 터치를 해서 그 네모 박스가 생성되거든요. 그게 내가 찍고 싶어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엄한 거 찍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막 텐동을 찍었어. 근데 텐동은 메인이 여러분들 보통 튀김이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아웃 포커싱을 잘못해가지고 텐동의 그 튀김은 싹 다 블러 처리되고 그릇이 그 메인으로 잡혀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릇 자랑하려고 올린 거냐? 그릇이 예뻐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텐동 자랑하려고 올렸는데. 근데 왜 그릇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고.
그러고 이렇게 슥 봤더니 그릇에 포커싱 맞춰져 있고 튀김이 흐릿흐릿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가끔씩 어이없는 사진이 나오긴 해.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보세요. 저도 사진을 못 찍는 편에 속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잔재주를 부려야 돼. 당신도 진짜 주변에서 절대로 사진 찍지 말아라. 사람 사진, 특히 본인의 사진을 절대로 찍지 말라 그래요. 왜 이러면 이게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다가 나를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못 찾더라고. 느낌은 비슷한데 얼굴이 너무 다르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진을 너무 못 찍으니까 진짜 못생기게 나와. 그래서 막 사진 잘 찍는 지인들이 아니 뭐 생긴 게 막 그렇게 기깔나게 생겨서 막 차은우나 강동원처럼 뭐 사진에 딱히 미련 없는 그 정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못 찍냐고. 진짜 못 찍는. 근데 내가 봐도 못 찍긴 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신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얼굴이 평탄화가 돼. 내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에요. 전혀 이제 이목구비가 구별이 안 되는 얼굴이 아니거든. 근데 사진만 찍으면 이목구비가 구별이 안 돼. 돼지 감자로 변해요. 왜지? 이러면. 얼굴이 평탄화가 되더라. 미간이랑 인중이 사라져요. 아니. 미간이랑 콧대가 사라져. 사진을 찍으면. 그 T존이 사라져. 사진 찍으면. 그러니까 얼굴이 밍밍해져. 근데 남들이 찍어주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산신 사진을 제가 안 찍어요. 제가 지금 이상해졌어. 그래서 보면 전부 다 도찰 같은 사진밖에 없어. 다 어디 무슨 그 불법 촬영한 것 같은 뷰로 찍은 거밖에 없어요. 제 사진. 그래서 이건 대체 언제 찍은 거야 싶은 사진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있어. 카메라를 또 의식하면은 시선 처리나 이런 자세가 좀 안 된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촬을 시작했어.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의 뭔가 그런 투쟁심을 불러일으키나 봐. 내가 진짜 이거 잘 찍어 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을 일깨워 주나 봐요. 그래서 도찰 겁나 해.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랑 놀다 오면은 막 사진 한 바가지 찍혀 있어. 나는 찍은 적이 없는데. 막 뭐 사진 찍으면 막 여기 보세요. 막 여기 봐라라든지 자세를 취한다든지 막뭐 그런 걸 하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진짜 리얼 자연스러운 도찰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찍히더라고요. 다 잘 찍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막 사람들을 자주 만나러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업데이트를 안 해. 사진 업데이트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왜 이래? 눈이 안 떠져. 눈이 안 떠져. 눈이 안 떠져. 뭐야? 엉망진창이구만. 엉망진창이야 아주. 이것들이 방송 끌려고 했어. 이제 자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알아서 이제 인터넷이 끊겨버리잖아. 훌륭해 훌륭해. 의문에 쫓겨났다가 다시 오는 산사미들이 있겠지. 자나.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어요. 갑자기 파란불이었는데 초록불로 바뀌었어. 근데 그 내 방송은 보이지 여러분? 지금 채팅창은 리셋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여요?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아 진짜. 채팅창 리셋이 안 되니까 나 뭐 혼자 떠드나? 방송 켜진 거 맞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네. 네. 모카솜솜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늦었기도 하니까 우리 이제 자러 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참에 이제 인터넷이 꺼져버리네. 아주 훌륭해. 응? 방송도 튕기고 게임도 튕기고. 응? 자러 가볼까? 방송 알아서 꺼줌. 게임 꺼볼까? 게임 알아서 꺼줌. 손 안 대고 코 풀기. 네. 오늘은 제가 보통은 12시 전에 평일 방송을 꺼가지고 보통은 이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보통은 10시에 방송 켜서 한 11시 반 이럴 때까지 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늦게 간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날씨는 말했죠? 주말까지는 따뜻할 것 같아요. 날씨의 요정이 거짓말을 날씨의 요정이란다. 저기 누구야 거기? 기상청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주말까지는 따뜻하대요. 월요일은 살구골은 눈이 온다라고 하고 화요일부터는 진짜 미친 추위거든요. 화요일부터는 영하 2자릿수더라고요. 2자릿수 영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내일까지는 좀 시원하게 아니라 살짝 오늘보단 추워요. 오늘보단 춥지만 그래도 겨울 날씨로 봤을 때는 안 추운 것 같아. 그리고 바람이 안 부니까 비교적 따뜻하더라고. 오늘 바람 하나도 없었잖아.
사실 오늘 털바지 입고 나갔다가 완전 그냥 찜통 더위에 아마 한여름인 줄 알았어. 막 너무 더운 거예요. 그거 알죠? 이게 털바지인데 여러분들 통넓은 바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땀이 흐르는 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거. 통넓은 바지, 통넓은 티셔츠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딱 붙는 거는 안 느껴지더라도. 막 땀방울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막 바지 안에서 다 느껴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이야, 가을이야 이러면서 나는 오늘 왜 이걸 입었는가. 주말도 오늘보다는 아니지만 따뜻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 그래도 시원하게 입으라고 못하겠네 겨울이니까. 네, 적당히 더울 좀 걸으면 더울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외출하실 일 있으면 그렇게 외출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겨울에 따뜻하면 뭐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둘 중 하나예요. 겨울이 따뜻하면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오늘만 해도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더라고요. 매우 나쁨인 곳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춥지는 않겠지만 마스크는 끼셔라. 초미세먼지니까 한 94 정도? 88은 안 되고 94 정도 나쁨, 매우 나쁨 이러니까 꼭 쓰고 외출하실 일 있으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방송 있어요. 8 몇 시라고 써? 나 8시일 텐데.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방송 있죠. 종합 게임데이라고 썼는데 어떤 게임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근데 미정이면 뭐다? 재밌는 걸 못 찾으면 뭐다? 또 사이퍼즈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사퍼 말고 할 거 없나 이러면서 무슨 저기 하이에나 마냥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없으면 사퍼, 있으면 그 게임. 그런데 그 게임 하다가 좀 내 스타일 아닌데 싶으면 다시 사퍼. 이럴 거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조금 평소보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더 했어요. 이 평일에는 날 넘어갈 때까지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은 곧 12시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학교 가시는 분들도 회사를 가시는 분들도 아까 산신처럼 그 마음은 노는 그런 마인드로 주말을 느껴라. 금요일이지만 주말을 느끼어라. 마인드로 좀 즐거운 금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잘 자고요. 좋은 밤 좋은 꿈 꾸고 우리는 토요일에 감기도 안 걸리고 여기 미세먼지도 덜 마시고 건강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잘 자요. 안녕. 참바. 안녕. 오늘도 즐거웠어요.